네, 6월의 첫 주말인 오늘 앞서 전해드린 대로 50명대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서남부권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경 중대본 본부장은 종교시설 소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확산세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지금 그 매개가 되는 곳도 상당히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탁구장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 지금 탁구장에서의 어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지금까지 코로나19는 네. 이제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 그다음에 밀접한 접촉을 하는 상황에서 동일 집단이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결국 이제 유행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네. 좀 비말을 많이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이제 좀 더 문제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일단 어느 정도의 유행이 인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유행의 이제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진단이 늦어지면 또 이제 다른 유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진단을 빨리 접촉자 조사를 해서 이제 조기 진단을 하는 그런 방향의 이제 그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탁구장 같은 실내 스포츠 시설 이런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제 이런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도 평가를 좀 해서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밀접 접촉, 지속적인 노출, 그럼 관리 정도 이런 것들 6가지 항목으로 해서 0에서 2점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그 핵심은 내부적으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생활 수칙부터 해서 증상자들 이제 관리하고 또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바른 효율적으로 빠른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점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제 개인 위생과 그다음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지금 확산의 이 진원지로 언급이 되는 곳이 바로 그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인데요. 여기 관련 확진자가 이제 오늘로써 총 42명이 됐습니다. 지역을 보면 주로 서울이나 인천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춘천에서 온 80대가 현재 무증상으로 확진이 됐는데 이제 가족들을 확인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좀 확산은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음성이 나온 건 굉장히 좋은 그 현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지금 무증상 시기부터 감염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단이 늦어졌을 때 또 무증상자에 의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했다 그래도 그게 이제 아주 초기에 이제 검사가 진행됐다 그러면 음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여기서 좀 하나의 시사점이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등교 계약을 하면서 아이들 사이의 유행이 집에 있는 조부모들에게 이제 영향을 줘서 혹시 이제 중증 감염으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거꾸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방문 판매 관련해서 이제 70대 확진자 한 명의 손녀가 감염이 돼서 이제 그 손녀가 고1인데 네. 이제 학교에 이제 또 코로나19 위험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학생이든 또 어르신이든 이런 고위험 시설의 방문을 좀 이제 자제해 주시고 그런 생활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어찌 보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또 리치에 관련 확진자들은 고령층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층 사이에서 또 확산이라든지 또 증상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고령층 같은 경우는 지금 80대 이상은 사망률이 25%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코로나19에서 위험한 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 방문 판매 관련된 그런 확진자들 중에 상당수가 고령으로 알려져 있고 네네. 이런 분들 가운데서 실제로 지금 중증 환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령의 이제 그런 코로나19 고위험군들 특히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제 방문하는 걸 가급적 이제 삼가하시는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모임들 자체를 주체를 하지 않는 그런 또 주최 측의 또 이제 노력들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경로를 보면 결국에는 뭐 젊은 층이 많았던 클럽 감염이 이렇게 어르신이 많은 집단으로 옮겨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역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방역 당국의 테두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방역 관리자도 있고 이제 적당한 집단들, 회사든 시설들 이런 데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네. 방문 판매 뭐 이런 모임들 같은 경우 뭐 일명 뭐 떴다방이라고 또 불리는데 이게 이제 부정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불특정 사람들이 모이고 헤어지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 인지하기도 어렵고 네. 또 그 안에서 뭐 방역 관련된 무슨 대책이나 뭐 방역 관리자가 제대로 선임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규정되지 않은 그런 소모임들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지금 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임들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런 모임들에 가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기본적 생활 방역 수칙들을 이제 국민들이 잘 지켜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방역 당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네. 영향을 미치기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한 게 좀 큰 문제일 것 같은데 현재 뿐만 아니라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높아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한 달 전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종료한 이후에 2주 동안의 깜깜이 환자 비율을 보면 7.3%였는데 최근에 2주 동안을 보면 8.9%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수치가 좀 의미하는 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과거에 신천지 대구 유행이 이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네. 환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런 걸 수치로 표현을 했을 때 5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5명을 감염시킬 정도의 대유행이 일어났었던 건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이태원 클럽발 유행이 생기기 전에 방역 당국의 노력과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합쳐졌을 때의 재생산 지수가 0.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이 0.5명을 감염시킨다는 얘기는 이 유행이 지속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태원 클럽발 유행과 쿠팡 이제 물류센터 유행이 이제 생기면서 지금 하루에 뭐 30에서 50명 정도의 지속적인 유행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재생산 지수가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2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행이 그냥 가만히 뒀을 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왜 2까지 올라갔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런 조용한 전파자들, 무증상 감염자들을 사실 방역 당국에서 초기에 인지를 할 수가 없고 네. 그럼 늦게 발견되면 그만큼의 위험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 그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재생산 지수를 1 아래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의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강화와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 다시 1 아래로 이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내일 또 일요일입니다만은 이 교회라든지 종교 관련 시설에서의 확진자 증가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정은경 본부장이 좀 종교 소모임을 가급적 좀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를 했는데 종교 관련 시설, 종교 관련 모임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실제적으로 이제 대형 교회들에서 이제 정규 이제 일요일 예배 가운데서 지금 대규모 유행이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도 정규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의 이제 예배를 보거나 한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렇게 소모임들 특히 이제 뭐 교회 정규 모임들의 소모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인 이런 소모임들의 사이에서 이제 큰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일단은 이제 정규 예배 이외의 소모임은 자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근데 그건 교회에 영향력이 미치는 모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의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무슨 개모임처럼 서로 간에 연락해갖고 모인 경우는 사실 어떻게 인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방역 당국의 안내를 잘 듣고 그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모임을 하지 않고 또 그런 모임에 또 자발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선행되지 않으면 이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 속에 거짓말을 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보면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안양 확진자인데
부천 산축복교회 여기 부흥회에 간 걸 숨겼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강사가 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실제로 역학조사를 해보면 이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숨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숨긴 부분들이 매개로 유행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인천 학원 강사 아시겠지만 본인 7차 감염까지 해서 벌써 80명 정도가 네. 그 이제 사건으로 해서 유발이 됐었던 상황이고 지금 60대 이제 개척교회 모임 가신 분도 지금 동선을 숨기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더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방역 당국의 다른 곳에 더 기울여야 될 노력들이 이런 부분에 소모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또 이런 경우로 또 문제까지 일어나게 됐을 때는 본인 역시도 이제 여러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발 좀 그런 역학조사나 이런 방역 당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좀 잘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그러니까 50명대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확진자 증가세가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기점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재생산 지수가 네.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고 1.5에서 2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쭉 이제 추이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렇게 지역사회 산발적 감염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네. 생활 속 거리두기나 이런 그 국민들이 좀 더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접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다 오랜 기간 노출이 됐는데 그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그 이태원발 유행에서 어찌 보면 한 4, 5차 유행쯤에서 쿠팡 물류센터발 유행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식의 또 이런 조용한 전파 가운데 위험 시설을 통한 폭발적인 유행이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행들이 생기지 않도록 네.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생활 속 방역 체제에서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방역 당국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네. 고민이 좀 깊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왔을 때에 이제 보통 2주 평균 확진 환자가 50명 정도, 하루에 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그런 경로가 한 5% 미만,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내려왔는데요. 네네. 사실 다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는 거는 2주의 기간을 기다리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고요. 네. 아니고요. 지금의 조용한 전파 상황에서는 좀 지켜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런 쿠팡 물류센터발 유행 같은 것들이 계속 터져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하루 이틀 만에라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그 유행들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는지 아니면 더 폭발하는 다른 새로운 유행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급증한 이 그룹들, 리치웨이나 탁구장이나 교회발 저희가 지금까지 짚어봤는데 이 그룹들의 공통점을 보면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밀집, 밀폐, 밀접 이렇게 산밀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전파되는 그 속도나 가능성은 몇 배나 좀 커지는가요? 지금 과거 이제 코로나19 저희가 여러 이제 유행들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그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100%가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 안에 있던 분들 중에 구로 콜센터가 한 40%, 신천지 대구에 전수조사했을 때 거의 40%. 근데 이번에 이제 쿠팡 물류센터발 유행은 이제 좀 전체 쭉 따져보면 한 3% 미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들이, 그러니까 유행의 이제 폭발성의 차이들은 그 말씀하시지만 밀접한 좁은 공간에 밀폐되고 한계가 안 되는 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일 조건, 동일한 사람들이 오래 노출됐을 때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일용직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체가 됐었고 굉장히 넓은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그 전파 양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유행, 소모임이 위험한 이유가 굉장히 이제 밀폐된 곳에서 밀접 접촉을 하면서 방역 관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환자 한 명만 들어가 있어도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가장 우리 지금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곳들부터의 그런 방역 대책들이 지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마스크 쓰는 게 또 이게 참 더 갑갑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마스크가 아주 금방 동이 났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존 KF 마스크 또 덴탈 마스크 또 이 비말 방지용 마스크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는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KF94나 KF80 마스크는 이제 방역용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의료진이나 이제 증상 있는 환자들 중심으로 이제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 마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뭐 의료용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면 마스크에다 필터를 끼워 쓰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식약처에서 승인한 KF-AD 마스크라고 안티드로플렛이라고 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온 건데요. 네. 이제 KF94 같은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효과는 좋지만 이게 물에 약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비를 맞거나 땀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필터가 물에 젖으면 사실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굉장히 숨이 답답하기 때문에 자꾸 마스크를 만지게 되면 제대로 네네. 착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사용하기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KF-AD 마스크, 안티드로플렛 마스크는 뭐냐면 KF80 정도의 비말 차단 효과가 있으면서 무게가 가볍고 방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수적인 효과에 더해서 어느 정도의 비말 차단 효과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무게도 가볍고 숨쉬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네네. 일상생활이나 뭐 장마철, 여름철에 사용하기에 좀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진 그런 마스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정말로 이제 증상 있는 사람 의료진들은 사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네네. 반드시 KF94 이상을 쓰셔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의 비말을 막거나 아니면 다른 접촉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KF-AD도 충분히 이제 사용하실 만한 네.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숨쉬기도 훨씬 더 이제 좀 용이하고 방수도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뭐 의료 종사자분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좀 고위험군 환자들도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KF 보건용을 착용을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이제 환자를 보는 이제 그런 환자를 네. 봐야 되는 의료진들은 뭐 어떻게 무조건 이제 KF94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코로나19는 아니지만 증상자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셨을 때는 KF94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다니실 때는 뭐 KF80이나 AD를 쓰셔도 뭐 제가 보기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생활하는 이제 시민분들은 사실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에 필터를 끼워도 KF80 정도 그 유사한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나가 예. 있는데 보면 덴탈 마스크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쓸 때 착용할 때 주의할 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위아래 안과 밖을 이제 구별하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와이어가 있는 쪽이 코에 고정된 그렇죠. 위쪽인 네. 거는 맞거든요. 근데 앞뒤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면과 외면. 근데 이게 보면은 덴탈 마스크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홈이 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안쪽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홈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바깥으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홈이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는 부분을 바깥에 쓰게 되면 외부에서 나쁜 뭐 비말이나 나쁜 게 왔을 때 그게 계속 모여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홈으로 모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꾸로 쓰게 되면 그런 외부에 있는 것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안에 있는 걸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증상이 있어서 기침을 했는데 이게 안으로 있어야지 그게 그 안쪽에 모이거든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 안과 바깥을 갖다가 잘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 모양을 보고 안쪽 바깥쪽을 꼭 네, 구분을 구분해서 해서 쓰셔야 됩니다. 안 사용해야 될것 그러면 같고. 마스크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덥다 보니까 에어컨 켜도 되는지 뭐 얼마 만에 꺼야 되고 또 환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이런 네.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는 뭐 여러 우려들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결국은 그런 에어컨을 틀지 않았을 때의 불편감과 마스크 착용의 힘듦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환기를 충분히 해서 네네.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그 혹시 위험 물질이나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내부 농도가 높아지지 않고 잘 흩어질 수 있게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건물마다 그 사정마다 이런 시설마다 이게 그 구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걸 갖다 이렇게 딱 그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판단을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 통계를 한번 보면 열흘째 이제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감염자가 6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로도 전해드리고 있지만 미국에서 현재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 사망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이 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최루탄이 좀 감염 확산하는데 매개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최루탄 안에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결국 최루탄 같은 것들을 이제 노출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비말들과 분비물들이 외부로 나오게 됐을 거고 그런 게 접촉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될 텐데 네. 그 안에 환자 한두 명이라도 있게 되면 이런 접촉간에 밀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접촉간에 코로나19의 이제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를 꼈더라도 뭐 그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이제 분비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마스크의 필터 효과 떨어지고 사실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 자체를 사실 이제 피해야 되는 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제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해외 유입 사례도 저희가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로서 이제 국내 감염자 지역 감염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해외 유입발 사례에 대한 경계도 우리가 계속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뭐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전 세계가 아직 뭐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남반구에서 스물스물 이제 또 유행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 유입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유입돼서 자가격리돼 있는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게 되시면 이제 우리나라 지역사회가 위험하게 되니까 그런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그 적극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잘 응해 주시는 것들이 일차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면 이제 몇몇 그 이제 입국자 중에서 이제 좀 더 위험하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인데 뭐 해외 뭐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일하다 이제 입국하시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예전에 있어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든 간에 외국에 다녀오셨다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시고 네. 국내에 들어왔을 때 본인의 이제 그런 그 생활을 이제 좀 그 관리를 해주시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주말 동안 방역 당국의 방역 수칙 제시한 거에 있어서 좀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또 국외 상황에 대해서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